미 시민자유연맹이 등록 시 이민신분 확인을 요구한 뉴저지주 11개 학군을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팍의 교육위원 선거에 한인 후보 3명이 출사표를 던져 11월 치러지는 선거에 총 8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국의 일정 부분을 할당해주는 형태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도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한 이후 영주권 수속 기간이 이전보다 3배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식품들이 살모넬라균 오염으로 잇따라 리콜 조치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시민자유연맹이 뉴저지주 11개 학군을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이들 학군이 학생 등록 시 이민 신분 확인을 요구한 것은 차별이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시민자유연맹 ACLU 뉴저지 지부는 한인 밀집 학군인 노던밸리 리저널 고등학교 학군을 포함해 11개 학군이 학생 등록 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는 주정부 발행 신분증이나 이민 신분 확인을 요구해 왔다며 이는 주 법을 명백히 위반한 차별 행위라며 주 법원에 제소했다고 지난 주말 밝혔습니다. ACLU는 연방법과 주 헌법은 누구나 공립학교에 진학해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 등록에 있어서 이민 신분이 제약사항이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또 학부모의 운전면허증이나 학생, 학부모의 비자, 여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법에 따르면 공립학교 등록의 거부 여주와 나이만 고려사항입니다. ACLU는 피소된 학군이 10개 카운티에 걸쳐 있어 학생 등록 시 차별이 주 전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 데마레스트와 올드 테판고로 이루어져 있는 노던밸리 리저널 고교 학군은 전교생의 약 30%가 한인입니다. 한편 ACLU는 주 전역 학군 560곳 이상을 대상으로 학생 등록 규정을 조사했으며 조사에서 130곳 이상의 학군에서 이민자의 차별적인 규정이 발견돼 수정 요구를 해왔고 대다수 학군은 문제를 수정했지만 여전히 차별 규정을 유지하는 학군이 적지 않다고 밝히면서 이번 제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팍의 교육위원 선거에 한인 후보 3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1월 치러지는 선거에 총 8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는데요. 최근 선거에서 한인들이 잇따라 승리하고 있어 이번에도 새로운 한인 교육위원들의 탄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선거에서 팰리세이스팍 교육위원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자들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인 후보는 레베카 리, 민은영, 티모시 양 등 3명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토머스 마타라조 후보와 함께 버겐 카운티 클럭 오피스를 방문해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팰리세이스팍 교육위원회 자리는 총 9석. 이번 본선거에서 시의원에 도전하는 폴김 위원과 임기가 끝나는 카니 황 위원이 교육위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지만 이번에 출마하는 한인들이 모두 당선되면 한인 교육위원은 총 7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레베카 리 후보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나 커리큘럼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많이 보게 된다며 그런 학부모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알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다가 말씀을 하고 싶은데 언어 때문에 언어 문제로서 가만히 계셔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뉴저지 파라무스 스토니 렌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민은영 후보는 펠팍 교육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직 경험을 살려 많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의 그 시스템이 잘 되면 타운 커뮤니티가 잘 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한국 학부모님이라든가 학교 시스템을 한국 분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리치필드 메모리얼 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티모시 양 후보는 한 사람의 학부모로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펠팍 학군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펠팍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듀케이션 익스피리언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무슨 커뮤니티나 뭐 학교에서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익스피리언스 같은 거 이제 리서치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대화 나눌 때 오늘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마친 후보는 총 8명입니다. 4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도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의 일정 부분을 할당해주는 형태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도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규모에 맞는 비자 확보는 쉽지 않고 기존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한도 내에서 일정 부분을 할당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각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면서 교육 규모에 맞춰 별도의 취업 비자를 협상을 통해 할당해주고 있는데 한국은 최초 협상에서 이를 관철시키지 못해 2018년 교육 규모 7위에 걸맞는 수량의 비자 확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FTA 체결을 진두지휘한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이 다시 FTA 개정안 협상 일선에 나서면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도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 FTA를 체결했던 당시와 달리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축소 정책을 펼치고 있어 비자 쿼터 총량이 늘어나게 되는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E4 신설은 쉽지 않고 기존 전문직 취업 H1B 비자 쿼터 한도 내에서 한국의 일정 부분을 할당해주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성공적인 FTA 협상을 벌인 호주는 2004년부터 별도의 전용 취업 비자인 E3를 신설해 연간 1,500개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같은 상황이 최선이지만 지난해 호주는 미국의 4번째 무역 흑자 국가인 것과는 달리 한국은 대표적인 무역 적자 국가로 꼽히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발급되며 사실상 수량 제한이 없는 TN 비자가 전문직 취업 비자의 형태로 발급돼 지난 회계년도에만 24,800여 개가 발급됐습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한 이후 영주권 수속 기간이 이전보다 2배에서 3배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감사나 보충 서류 요구 등이 걸리지 않아도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각 지역별 주요 이민서류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이민신분 조정신청서 I-485를 제출한 후 영주권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대면 인터뷰 시행 후 이전보다 2배에서 3배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됐던 것이 보통 10개월에서 20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수속 기간은 7월 현재 가족 이민 I-485의 경우 뉴욕시는 취업 이민이 11개월에서 15개월이고 가족 이민은 14개월에서 26개월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경우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10개월에서 20개월, 가족 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10개월에서 20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경우 취업 이민 I-485는 보통 수준과 같으나 가족 이민 I-485는 14개월에서 30개월로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이민 신청자의 경우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감사나 보충 서류 요구 등이 하나도 걸리지 않아도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무관용 정책으로 궁지에 몰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민법 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민법 개정에 민주당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2019 회계년도 예산안 통과 기한을 2달 남겨놓고 민주당을 탓하며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국경 안전, 추첨 영주권 제도와 체포 석방 폐지 등을 위해 표결하지 않을 경우 정부 셧다운을 감행할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건너는 사람들은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많은 이들은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뚫려있는 국경을 원하고 범죄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 민주당 인사들은 무능하며 가짜 뉴스 매체가 거의 전적으로 그들 편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의회는 가장 터무니없고 최악인 이민법을 고치는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며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난했습니다.
부모와 강제 격리 수용됐던 5세 이상 아동 1,820명이 법원이 정한 시한인 26일까지 가족과 재결합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법정 시한을 넘겨서라도 나머지 아동의 인계 작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격리 수용됐던 5세 이상 아동 2,551명 가운데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의 명령에 따라 26일까지 부모나 성인 후견인에게 인도된 아동이 1,820명이라고 연방정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법정 시한이었던 5세 미만 아동 103명 중 가족과 제외한 57명을 합하면 아동 1,877명이 법원의 명령으로 보호자와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1,820명의 5세 이상 아동 가운데 1,442명은 부모들이 구금돼 있던 이민구치소에서 대부분 재결합했으며 부모들이 이민구치소에 있지 않았던 378명은 다른 곳에서 부모나 친척 등에게 인계됐습니다. 이날 가족 재결합에 실패한 700여 명의 아동 가운데 431명은 부모가 이미 본국으로 추방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부모 등 성인 보호자의 재결합 자격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정부는 법정 시한을 넘겨서라도 부모가 재결합 자격이 있는 아동의 인계 작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드루 쿠머 뉴욕주지사는 뉴욕주에 남아있는 약 100명의 아동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가족 재결합 과정에서 전국의 종교기관과 인권단체들이 음식, 의복, 법률 서비스, 항공이나 버스 운임 등을 제공했습니다. 켈러그, 맥도널드, 리치크래커 등 친숙한 식품업체들의 제품이 살모넬라균 오염으로 잇따라 리콜 조치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오염된 식품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당국과 기업들이 신속하게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식품 리콜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 6명 중 1명이 해마다 상한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이 리콜하는 식품 수는 10년 전의 2배에 달합니다. 지난달 켈로그의 허니스맥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사실이 밝혀져 리콜을 당했습니다. CDC는 33개 주에서 300여 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주 전에는 맥도날드가 기생충 감염으로 샐러드 제품을 자체 수거했고 지난주에는 리치크래커가 살모넬라균 감염이 의심돼 판매 중단됐습니다. 농무부의 연간 리콜 건수는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83.4% 늘어났습니다. 식품 대부분을 관할하는 식품의약청의 리콜도 같은 기간 92.7%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과 식중독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미국의 식품 안전이 취약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 리콜에 나설 정도로 식품 안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데다 공중보건 당국과 전문가들의 감염 경로 추적 능력도 향상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뉴욕시의 한인 신생아 수가 최근 들어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한인 신생아가 태어난 곳은 퀸즈로 모두 4,823명의 한인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출생한 한인 신생아 수는 총 11,353명으로 출산율은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고 뉴욕시 보건국이 발표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한 한인 수는 약 3,000명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인 신생아 출생률은 2007년 1,322명을 기록한 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12년 877명으로 급감했으며 2013년부터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5년 1,080명, 2016년 1,075명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로별로는 지난 10년 동안 퀸즈에서 가장 많은 4,823명의 한인 신생아가 태어났으며 이어 맨하탄 3,316명, 브루클린 1,317명, 스태튼 아일랜드 213명, 브롱스 197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출생한 1,075명의 신생아 중 73.6%인 792명은 산모가 한국 출생이었고 한인 산모의 58.1%는 첫 번째 출산이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차량 공유 서비스의 운행 차량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차량 공유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방안이 시행되면 뉴욕시는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 수를 제한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가 제공하는 운행 차량 수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지난 주말 보도했습니다. 우버 차량수 상한제는 지난 2015년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추진했지만 실패한 바 있으며 현재 드블라지오 시장과 코리 존슨 시의장이 이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안이 입법될 경우 뉴욕시는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 수를 제한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시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운행되는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 수는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우버와 리프트의 서비스로 인해 도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옐로우캡 수익 악화 등 택시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최근 뉴욕시 전철 버스 승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우버,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운전기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버 측은 즉시 시의회를 비난하며 우버 차량 상한제 도입은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철 보수와 택시 메달리온 가치 하락 등의 궁극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에릭 가세티 LA 시장에게 노숙자 쉘터에 대한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지난 26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의 접견 자리에서 LA 한인사회가 노숙자 쉘터 설립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인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가세티 시장과 허브에슨 LA시 의회 의장은 사전 주민 공청회 없이 한인타운 중심부에 노숙자 쉘터를 마련할 것을 발표하면서 한인사회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위안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전시회가 글렌데일에서 개최됩니다. 글렌데일 위안부의 날 기념행사 조직위원회는 오는 30일 위안부의 날을 맞아 내일부터 9월 11일까지 글렌데일시 중앙도서관에서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위안부의 아픔과 역사를 알리는 특별전 Do the Right Thing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의 저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강덕경 할머니의 미술 작품들뿐만 아니라 위안부 이슈를 다양한 매체로 표현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 등 4개국 작가 9명의 작품이 소개됩니다. 이 할머니는 어머니의 어머니면서도 저희의 역사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상의 한 방법으로 해서 가장 밝고 가장 기쁜 모습을 이제 보답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외에도 한국을 직접 방문해 위안부 할머니와의 소통으로 해석한 알메니안 작가 아라 아샤간의 다시 만들어진 위안소 설치 작품도 전시됩니다. 한편 전시회 오픈식에는 마이크 혼다 전 의원과 주디추 연방 하원 의원 등 정치인들이 참석해 주민들의 올바른 위안부 역사를 알리기 위한 기념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에서 28일 총격범 2명이 군중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일부 부상자는 중상이어서 희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범 가운데 1명은 소총, 1명은 권총을 각각 소지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지 경찰은 도주한 총격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맨하탄 워싱턴 하이츠 지역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균 감염자가 현재 27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3명은 입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8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환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 보건국은 이 지역에 20여 개 쿨링타워를 모두 소독했지만 레지오넬라균 감염 증상은 2주의 잠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 환자 발생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주말 맨하탄 워싱턴 하이츠의 그레고리오 루페론 과학고등학교에 $265만 투입해 최첨단 21세기 스템 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스템 센터는 AP 물리, 생물, 컴퓨터, 과학 등 고급 단계의 스템 4년 과정이 운영됩니다. 또한 연방항공청 승인을 받은 항공훈련 시뮬레이터를 설치해 고급 항공 교육도 제공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제1터미널 리모델링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공사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선 제1터미널을 이용하던 대한항공 등 항공사 4개사가 제2터미널로 이전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와 라운지를 단계적으로 이전해 2020년 제1터미널에 항공사 재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문경시 우수 고교생 15명은 어제 오전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센트럴파크에서 유엔 본부까지 달리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주최하는 제36회 학술대회와 정기총회가 지난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시카고에서 개최됐습니다. 7080을 대표하는 가수 전영록, 민혜경, 이치현 라이브 공연이 8월 4일 토요일 저녁 7시 뉴저지 포틀리 고등학교 오디토리엄에서 개최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흐리고 습도가 있겠으며 곳에 따라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영상 27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영상 22도. 수요일 역시 흐리고 습도가 있으며 비나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목요일도 가끔 흐리며 역시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